얼마 전 제가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1년에 서너 번은 꼭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너가 사는 거지? 그 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그래 하고 제가 밥을 샀습니다. 두 번째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오늘은 너가 사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슬슬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밥도 제가 사고 커피도 제가 샀는데 그 친구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서 좋다. 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계산을 고마움이 아니라 습관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더 이상은 아니겠다 싶어서 그 다음 만남 때에는 일부러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웃으며 왜? 오늘은 너가 계산 안 하냐?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조금 씁쓸했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상대는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밥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너가 사는 거지? 라는 말 한마디에 고마움도 배려도 책임도 빠져버리면 그건 그냥 이용당하는 기분만 남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68살이 된 김정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김정철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봐주며 하루하루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저 꾸준히 일했고 사치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 예전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군대에서 만난 친구, 직장 동료 출신들까지 이제는 다들 나이 들어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사는 게 외롭다는 말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임 중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고 몇 번 단둘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친구와 밥을 먹을 때마다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잖아. 너는 좀 여유 있잖아. 오늘은 내가 사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래, 나보다 조금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내가 한 번쯤 낼 수 있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꼭 그 말을 꺼냅니다. 야, 나는 지금도 일해야 돼. 너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사야지. 형편 좋은 사람이 한턱 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이 쓰면 좋은 거야. 내가 쓰면 경제도 살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묘하게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너네 집은 이번에 여행도 갔다 왔다며? 그런 집이 10,000원, 20,000원 아끼냐?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계산을 두고 얼굴 붉히는 걸 싫어합니다. 사실 그날도 이미 제 마음 속에서는 계산을 하겠다고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구 뒤에는 질투와 은근한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또 다른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무례한 친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걔는 누구 만나든 맨날 그러더라. 나도 몇 번 밥 사고 나니까 너무 얄밉더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안 만난다.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말, 같은 태도로 대했고 결국 하나둘 멀어져 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친구와의 연락을 천천히 줄였습니다. 문자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모임에 그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른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싫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를 아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지갑으로만 보는 듯한 순간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여유 있으니까라는 말은 때로는 칭찬이 아니라 남의 삶을 깎아내리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산을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고마움 없이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는 배려와 균형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무례했던 친구가 떠오릅니다. 내가 한두 번 더 이해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불편함을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나간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아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김미영입니다. 지금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34세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이 지금처럼 흔한 일도 아니었고 주변의 시선도 참 따가웠습니다. 친정도 넉넉지 않았기에 아이 셋을 혼자 키운다는 건 말 그대로 전쟁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 막내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3시간을 겨우 자는 생활을 몇 년이나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며 키운 딸들이 지금은 다 커서 의사, 변호사,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드라마 같다고 하겠지만 그건 눈물과 땀으로 쓴 제 인생입니다. 지금 저는 딸들에게서 용돈을 넉넉히 받고 가끔 손주들도 돌봐주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없이 풍족하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갑니다. 그 모임에는 수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키는 예전부터 말이 많고 남 험담을 자주 하던 친구였습니다. 특히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변합니다. 요즘 것들은 말이야, 어른한테 예의도 없어.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지. 내가 왜 개밥을 해줘?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없으니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매번 반복되다 보니 속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수키가 좌지우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키가 유독 저에게만 유별나게 행동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몇 해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밥을 살 차례가 되면 꼭 고급 한정식집이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골랐습니다. 야, 너네 딸들 돈 잘 벌잖아. 여긴 내가 사.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는 게 즐거웠고 제가 형편이 되니 부담 없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키 차례가 되면 어김없이 김밥집, 떡볶이집, 분식집이었습니다. 말도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 아파서 가까운 데 가자. 가볍게 먹고 2차 가자. 어차피 수다 떨러 온 거잖아. 그러곤 2차는 절대 없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그저 웃으며 넘기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딱히 말은 안 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불편해지기 싫어서였겠지요.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모였고 제가 자주 가던 한우 오마카세 집을 예약했습니다. 비싼 집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고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 마시러 자리를 옮기려던 찰나 수키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오늘 진짜 잘 먹었어. 역시 잘 사는 사람이 쏴야지.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덕 좀 보네. 그 말 웃으면서 했지만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단 한 명도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냥 제가 밥 사는 날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모임, 수키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그 유명한 분식집이었습니다. 고등어 김밥이 유명하다는 집인데 문제는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식들도 힘들다 하고 그냥 간단히 먹자. 그리고는 저를 빤히 보며 덧붙였습니다. 너야 뭐 어제도 딸이 외제차 바꿔줬다며? 부럽다, 부러워.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키야, 나도 너 힘든 거 안다.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중요한 것도 알아. 근데 너는 내가 밥을 살 때는 좋은 데 가자고 하고 내가 살 땐 항상 대충 넘어가. 그게 서운하지는 않니? 수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그게 뭔 소리야. 나보고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가 잘 사니까, 여유 있으니까 당연히 써야 한다고 말하지.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무슨 자랑질하는 사람 같아. 근데 수키야, 내가 여유 있는 건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야. 그리고 너도 내 나름대로 자식들 키우고 애썼잖아. 왜 너는 그렇게 질투 섞인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니? 순간 공기마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키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줄은 몰랐네. 됐어, 나 간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색하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키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사실 너만 그런 거 아니었어. 수키 다들 좀 피곤해했어. 항상 비교하고 남 험담하고 자기가 대접 못 받으면 기분 상해하고. 내가 잘 말한 거야. 오히려 속 시원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하구나. 저는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키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서운함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마음이 상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힘들었기에 지금 이 여유로움이 더욱 값집니다. 그걸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밥을 사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보는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그 안에서 누구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지만 누구는 늘 지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람. 첫째,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은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눈빛만 봐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챙기고, 먼저 베풀고, 먼저 축하하고, 먼저 연락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은 남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관계를 일종의 이득으로 봅니다. 도움은 고마워하지만 오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넌 잘 살잖아, 넌 여유 있잖아 라는 말로 상대가 베푸는 걸 의무로 포장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도 잘하고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본인은 늘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사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더 잘 기억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옆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셋째,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람. 이들은 균형을 중시합니다. 받았으면 돌려줘야 하고 내가 줬으면 어느 정도는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먼저 앞서는 관계입니다. 지난번엔 내가 밥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다음번엔 내가 나 챙겨줘야 돼. 공정함은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수치로 따지면 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칫하면 서로에게 피곤한 거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주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끔 받는 사람, 때로는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야 하고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얻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그 진심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 관계에서 주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받기만 하면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베푸는 게 좋아서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나만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의문으로 바뀝니다.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한 번쯤은 베풀어야 합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했듯이 이제는 나를 위한 관계, 나를 위한 시간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진심만큼은 여전히 느리게 그리고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니면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람? 진심이 있는 그 마음, 누군가는 분명히 보고 기억하고 결국 돌려줄 것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은 생깁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게 결국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호의에 당연함으로 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친구란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이가 결국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여유 있으니까라는 말, 그 말 속에 진짜 배려가 있는지 아니면 감춰진 욕심이 있는지는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함께할 수는 없으며 떠나보내야 할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더라도 스스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